한국이요? 일본과 완전 다르죠. 일본에서 겪은 고통이 한국에서는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여기 일본에서 무시와 소외의 아픔을 겪은 한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의 냉담한 반응과 잦은 무시로 인해 동양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었는데요. 그런 그가 한국에 와서는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반응들을 겪었을까요? 과연 두 나라의 문화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스 슈나이더입니다. 독일에서 온 교통 엔지니어로 전 세계 여러 프로젝트에서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한 특별한 프로젝트는 제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장인 정신이 가득한 나라라는 기대감에 들든 채 일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현지의 시스템에 기여하고자 했지만 회의와 의사소통의 자리마다 제 아이디어는 무시당하고 책임자들은 이미 정해진 체계와 전통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제 의견을 배경 소음처럼 흘려보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새로운 해결책들은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짧은 인사말, 그리고 아무런 반응도 없이 지나쳐갔습니다. 더욱이 사무실 내에서는 동료들과 따뜻한 소통 대신 비공식적인 소외와 쌀쌀한 대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제안을 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제안들은 고루한 형식과 전통적인 관행에 묻혀버렸고 결국 책임자들과 동료들에게 받는 무시는 제게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연달아 반복된 부정적인 경험은 일본이라는 한 국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전반의 문화와 체계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저를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곧 한국으로의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일본에서의 기억이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일본이 이런 곳이었다면 한국은 어떨까? 같은 동양인인데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이전의 불쾌감으로 저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짐을 싸며 저는 일본에서의 불쾌한 경험이 한국에서도 반복될까? 라는 수많은 질문에 휩싸였습니다. 독일을 떠나기 전 제 발령 소식을 들은 회사 선배 펠릭스가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은 오랜 시간 한국에 출장 중이라 그의 조언이 절실했죠. 제가 일본에서 겪은 일과 동양인에 대한 불신을 듣고는 아마 한국과 일본은 많이 다를 겁니다. 여기서 보고 배울 점이 많죠. 아마 여기 와서 겪어보면 서서히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저는 일본에서 겪었던 무시와 소외의 기억에 쉽게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죠. 비행기를 타고 창가에 앉아 바다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과거의 아픔과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도전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일본에서 받은 상처가 한국에서도 반복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가슴 한켠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깨끗한 거리와 밝은 불빛, 그리고 미소 짓는 얼굴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도시의 잔잔한 소리 속에서 저는 어쩌면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과 다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죠. 잠시 기다린 후 공항에서 펠릭스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선배님은 따뜻한 미소와 단단한 악수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심이 많으실 줄 알지만 이곳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배님의 말씀을 믿고자 했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상처를 잊지 못했으니까요. 펠릭스 선배님과 함께 저는 기차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는 매우 현대적이었어요. 편안한 좌석, 밝은 조명,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쓰인 명확한 안내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도시가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알던 한국에 대한 지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송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전력 공급 문제로 인한 일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잠시 운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침착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승객들이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정전 소식은 일본에서 겪었던 잦은 정전 사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 안에서 짜증과 분노가 솟구치며 펠릭스 선배님 쪽으로 불만 가득한 눈빛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라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에서 지겹게 겪었던 건데 언제나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믿을 만한 시스템이 될 수 있나요? 제 말은 다소 거칠게 터져나왔고 오랜 상처가 다시 불타오르며 제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펠릭스 선배님께서 차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정전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주시해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선배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었으며 그 말 한마디에 조금씩 주변의 긴장감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승객들 사이에서 한 분이 역무원에게 불평을 토하며 소리쳤고 다른 승객들도 전염이 된 듯 서로 불만을 주고받으며 소란이 커졌습니다. 상황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방송이 다시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비상 발전기가 작동되며 운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두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방송이 나오자 불안한 분위기는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기차 시스템 담당자들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며 전력이 복구되었고 기차는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승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침착한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펠릭스 선배님께서 저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더라도 때로는 직접 경험해봐야 진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방금 전력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했는지 보셨죠? 이것이 바로 여기 시스템의 강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 감정이 오래된 상처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펠릭스 선배님과 함께 서울의 대형 교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분주한 건물을 걸으며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눈에 보이는 곳마다 현대식 스크린, 스마트 기계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대화 소리와 기계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이곳이 과연 제 생각을 바꿔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센터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열차와 버스 정보를 보여주는 큰 스크린에 감탄했어요. 스크린에는 지도, 그리고 시간표, 심지어 날씨 업데이트까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첨단 기술뿐 아니라 배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이어 새로운 자율주행 버스의 시연을 위해 마련된 특별구역에 도착하면서 제 생각은 잠시 중단되었죠. 펠릭스 선배님께서는 이 버스가 기술 발전의 큰 진전임을 설명해 주셨어요. 시연은 버스가 천천히 운행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 내부의 스크린에 경로 재개선 중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번쩍였죠. 버스가 속도를 줄이자 주위를 둘러본 시연객들의 얼굴에 걱정이 스며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역시나 하는 마음에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시스템의 실패를 목격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펠릭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부터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 정도면 일본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가 넓은 공간에 울려 퍼졌고 버스가 오류를 해결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그러자 펠릭스 선배님께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루카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스템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테스트 시연입니다. 펠릭스 선배님은 아무리 발전된 시스템이라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중요한 건 그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번 시연의 핵심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진우라는 현지 엔지니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교통센터에서 근무 중이라 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선생님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오류는 저희 학습 과정의 일부입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수정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희는 항상 배우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서서 제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엔지니어를 믿기 어려운 마음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율주행 버스가 스스로 경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불과 몇 분 만에 버스는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원활하게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시연객들의 표정은 걱정에서 안도감으로 그리고 박수로 바뀌었죠. 오류가 신속하게 해결됨과 동시에 그가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시스템에 가끔씩 작은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개선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 번 테스트를 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간단하지만 강렬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래된 상처로 인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곳에 왔던 제가 문제와 답답함만 가득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버스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여기 사람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해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시스템도 때때로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패 후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하느냐였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겪었던 고통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시연은 실수가 배우는 과정의 일부이며 작은 결함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날의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직접 보고자 더 탐방하기로 했어요. 펠릭스 선배님께서 서울 도심의 분주한 지하철역을 방문해 보라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역은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고 직원들의 다정한 인사소리와 여러 언어로 된 명확한 안내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어요. 저는 깨끗한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단순한 예술 작품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바닥은 끊임없이 청소되어 반짝였어요. 역의 모든 구석구석이 사람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면서 저는 예전의 의구심을 조금씩 잊기 시작했죠. 역 한켠에서 저는 역 관리자 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미소로 다가오신 그녀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어요. 저희 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죠. 지은 씨의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귀 기울여 들으며 팀이 마치 가족처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은 씨께서 직원들이 열차를 모니터링하는 통제실을 보여주셨어요. 통제실에는 각 플랫폼과 복도의 실시간 영상이 나오는 스크린들이 가득했습니다. 엔지니어들과 역 직원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각 열차의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지연이라도 꼼꼼히 확인하고 처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이곳 사람들은 모든 세부사항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일본은 체계가 잘 잡혀 있는 반면 너무 딱딱하고 시스템만 잘 돌아가면 된다는 식의 방식이라면 여기는 모바일 앱 연동, 실시간 열차 정보와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다국어 안내 등 디지털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승객들의 편안함을 추구함으로써 사람을 위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플랫폼 근처 벤치에 앉아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역 직원들의 소박한 배려와 지은 씨의 따뜻한 인사가 제가 이전에 너무 가혹하게 판단했었음을 느끼게 해주었죠. 일본에서의 무시 때문에 느꼈던 분노와 두려움을 기억하면서도 이제는 한국이 다르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날 늦은 시간 다시 펠릭스 선배님과 함께 지역 동네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상점들과 전판들이 늘어선 분주한 거리를 걸었어요. 신선한 음식과 향신료의 향기가 공기를 채웠고 사람들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었죠. 거리의 상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정겨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로 모여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안에는 새로운 따스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의구심은 이제 예전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았고, 한국은 모두가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어요. 기술이나 인프라만큼이나 이곳의 진짜 마음은 사람들의 배려 깊은 태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회의에 초대되어 현지 엔지니어들과 기획자들이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작은 문제와 큰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귀 기울여 들었는데, 이분들이 자신의 일과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 무시당했던 제 의견들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어느 저녁 교통센터에서 긴 하루를 마친 후 저는 펠릭스 선배님과 몇몇 현지 엔지니어들과 함께 작은 식당에 나갔어요. 식당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고 테이블은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으며 한국 음식의 향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펠릭스 선배님과 진우 씨, 그리고 몇 분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 우리는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새로운 느낌과 익숙함이 공존하는 식사를 즐겼어요. 펠릭스 선배님께서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매일 도전에 직면하긴 하지만 우리 팀의 힘이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선배님의 설명을 들으며 모든 실수가 배움의 기회라는 점에 공감했어요. 예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자율주행 버스가 얼마나 빨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떠올리며 최고의 시스템도 가끔은 문제를 겪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팀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 진호 씨가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오류 때문에 시스템이 마비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밤새워 해결책을 찾았고 아침이 되어 보니 시스템은 예전보다 훨씬 견고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했지만 이곳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일상적인 어려움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말을 세심하게 들으면서 저는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불신에 가득 찬 지난 날을 반성했습니다. 이전의 판단은 다른 시간과 장소의 기억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고 그 기억들이 한국의 진실된 모습을 가리게 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식사 후 펠릭스 선배님과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밤은 고요하고 맑았고 우리는 작은 불빛들이 보이는 조용한 거리를 걸었어요. 펠릭스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과거를 떨쳐내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매일이 새로운 일하는 방식과 생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지원하며 배우고 개선해 나가고 있지요. 그 말씀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본 수많은 작은 배려의 행동들을 떠올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회의에 참여하고 여러 작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노동자들이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모여 함께 해결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 단순한 교훈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는 완벽함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배려와 헌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을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열린 마음으로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두려움 없이 나누고 질문하며 답변에 귀 기울였어요. 심지어 웃음도 더 자주 짓게 되었죠.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저는 제 자신이 과거의 저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바쁜 기간이 끝날 무렵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를 변화시켰음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분노가 이해와 신뢰로 바뀌었고 한국은 제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친 눈과 무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팀워크와 배움 그리고 배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상에 앉아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정시에 도착하는 버스와 원활하게 운행하는 열차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차분한 마음과 열린 자세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승객들을 위한 정보와 편의시설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를 자세히 적었어요. 자율주행 버스가 스스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시스템과 밤낮 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엔지니어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배려와 협력이 넘치는 나라임을 알리고 싶었어요. 마지막 팀 회의 시간에 저는 제 보고서를 모든 동료들과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의심으로 시작했던 저의 출장이 점점 희망과 신뢰로 바뀌어 갔던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기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매일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 분노를 조금씩 녹여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고요해졌고 곧 따뜻한 미소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무거운 마음을 가진 외부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제 인생을 바꾼 도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모든 도전과 이해의 순간들에 감사하며 한국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작은 배려의 행동과 큰 배움의 순간들이 쌓여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